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쌍끌이 형님 나오셨는데요.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중심 이슈부터 잡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톱2 빼면 시장은 급락. 톱2라고 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말씀이신가요? 예, 잠시 후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 우리 시장 변화의 움직임으로 감지를 해야 되는 것인가, 단기 반등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고민입니다. 일단은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요. 미증시는 뭐 꽃놀이패예요. 요즘 계속 상승이고요. 사실 어제 오후에 갑자기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험하게 변해갖고, 맞아요. 외국인이 갑자기 빼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새벽에 뉴욕 증시를 좀 봤는데 세더라고요. 근데 또 저희 그 문제점이 시간 외로 빠진 종목들이 있었고, 그 부분은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지수 중에서는 다우운송 지수가 1% 넘게 올랐고, 러셀 2000 지수는 2%나 올랐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좋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눈에 딱 들어온 종목이 울프스피드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하는, 전기차용 반도체 하는 종목인데 무려 33%가 올랐어요. 네. 그리고 전기차 루시드 31% 올랐는데, 이쪽도 우리 시장에 좀 모멘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KLA라고 이제 반도체 장비, 계측 장비하는 회사인데 4%가 올랐고, 테슬라는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고, 애플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 2%가 좀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그리고 포드가 그 전날 실적 발표했는데 참 재미있는 게 GM도 실적 잘 내냈는데 GM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포드는 시간외로 실적 발표함으로써 시간외에서 8%가 올랐는데 정규장에서는 9%가 올랐고, GM은 약보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차이점이냐 막 얘기들을 하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배당 얘기를 하네요. 포드는 배당 많이 주겠다 얘기를 했고, GM은 그 얘기를 안 했고, 그 차이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철 금속 가격은 이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유가는 다시 이제 83달러대로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는 이틀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이 나흘 만에 상승하면서 1.58%까지 올랐습니다. 시간으로 빠진 종목들 실적 나온 거 한번 좀 제가 표로 정리를 했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애플하고 아마존,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매출이 두 회사 모두 예상보다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EPS는 애플 같은 경우는 예상치 정도, 그리고 아마존은 예상치보다 크게 못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외로 각각 주가가 뭐 4% 내외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애플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시장 참여자 누구나 다 애플은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굉장히 높기는 맞습니다. 하죠. 예. 네. 그리고 아마존은 이익이 아주 확 쪼그라들었는데 공급 부정하느라고 운송비용 늘어서 그게 원인이다 이렇게 끝나고 컨퍼런스 콜을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예. 어쨌든 이들 종목이 오늘 밤 뉴욕 증시, 또 당장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불안한 부분이긴 하네요. 예. 예. 호재를 볼 것인가, 공급망 문제를 볼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기로에 서 있는 우리 시장일 테고, 자, 수급 특징주 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지수보다는 요즘 종목이지 않습니까? 예. 종목에 답이 있는 듯한데, 어제는 어떤 부분에 수급이나 뭐 주목하셨어요? 주가로 어제 뭐 두세 종목 정도만 딱 보였는데요. 기아,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LG화학 정도 보였는데, LG화학은 뭐 기관 정도 샀고요. 예. 쌍끌이가 나왔고요. 기아는 이틀 연속 쌍끌이, LG 디스플레이가 어제 좀 수급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하이닉스, LG화학, HMM 이런 종목들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기아를 너무 열심히 삽니다. 지금 15일 연속 사고 있어요. 기아만 사요. 딴 자동차주를 다 사는 게 아니고, 코스닥에서는 기관들이 최근에 기관 매수에 따르면은 디지털 콘텐츠라든지 오락문화, 그러니까 게임 아니면은 엔터주를 주로 샀었는데, 네. 어제는 IT 하드웨어 종목들을 좀 산 게 눈에 띄입니다. 연속성은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일단은 어제 처음으로 좀 들어왔고, LX 세미캠이라든지 이녹스 첨단 소재, 하나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을 좀 사는 종목이 좀 점이 눈에 띄었고요. 시장이 좀 험해서 수급도 들어오는데 실적이 확인된 종목, 아주 좋은 종목으로 수급 대장주를 이녹스 첨단 소재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 종목은 이틀 연속 쌍끌이가 들어오고 있고, 네. 연기금이 지금 4월 연속 사고 있는데, 이 종목 포인트가 뭐냐면은 26일 날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근데 실적 발표하고 나와서 거기다 대고 막 매도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실적 발표하고 이틀 동안 쌍끌이 매수가 나왔다는 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실적 보면은 3분기 뭐 역대 최대 실적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이 22%예요. 그러니까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갔는데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왔고 뭐 이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폴더블 신제품이라든지 뭐 아이폰 13 그다음에 OLED TV 이쪽 분야 쪽으로 상당히 좀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컨센서스를 제가 좀 차트로 그려봤는데 일주일 사이에서도 컨센서스가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충분히 기대할 만한 종목이다. 그리고 이 회사 그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한 8.7배밖에 안 된다고 지금 뭐 한증권사에서 나왔는데 이 정도면은 뭐 10배도 안 되기 때문에 뭐 IT 부품사 중에서 10배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싸잖아요. 어제는 좀 올랐지만 그리고 증권사 평균 목표가는 54,000원, 어저께 45,000원대였으니까 한 10,000원 정도 여유가 있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 오랫동안 시장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소외주의 반격이 가능한지 체크 포인트일 것 같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수급이 괜찮아지고 있다는 점 포인트로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 그동안 소외받았었던 섹터가 어제 상승세를 시현했다라는 점은 반가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별 이유 없이 오후 들어서 물량 빼면서 시장이 많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이런 포인트들을 어느 수준에 저희가 맞춰야겠습니까? 우선 제가 예전에 그 심심하면 한 번씩 그려봤던 차트인데 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 높잖아요. 우리나라 종합지수를 산정하는데 삼성전자가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그래서 예전에 또 삼성전자를 빼면은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까 이걸 좀 그려보는데 이번에도 10월 1일을 기점으로 한번 좀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초창기에는 지수는 밀리는데 삼성전자를 뺀 지수는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이 얘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탑2가 주가가 약했다는 얘기고 어제 같은 경우는 거꾸로 지수 빠진 것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지수가 훨씬 더 급락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체감 지수가 어제는 굉장히 좀 크게 빠졌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근데 왜 이런 변화가 생겼냐? 정확히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1시 반부터 정확히 수급이 변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저 빨간 선으로 지금 10시자 표시한 게 또 시간대가 딱 10시 30, 오후 1시 반입니다. 저 때부터 확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유가 뭘까? 사실은 제가 어저께 일이 있어서 오후에 좀 자리를 못 지키다 들어와 봤는데 갑자기 뭔 일이지? 그러고선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네. 특별한 원인은 없고 근데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장대 음봉으로 마감됐거든요. 그리고 상하이 종합지수는 오후장에 오후 2시에 좀 열리는데 무슨 뭐 악재가 있었나? 그리고 새로운 악재는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무슨 뭐 석탄 가격 통제한다든지 뭐 대만하고 요새 뭐 좀 껄끄럽잖아요. 미국에서 자꾸 대만 편 들어주고 이러니까 예. 그런 얘기는 나온 악재인데 크게 변화는 없었고 다만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거는 이렇게 파는데도 환율은 크게 변화가 없었다는 거. 그래서 어떤 뭐 체계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보다는 제가 이제 현재 시장 지수 위치가 툭 밀면은 그 시장이 훅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거꾸로 위에서 툭 때리면은 또 크게 그 뒤로 좀 물러날 수 있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게 최근까지 시장을 주도해왔던 게 우리가 코스닥에서는 코스닥 엔터주, 게임주, 코스피에서는 서비스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뭐 증권도 최근에 상당히 좀 흐름이 좋았고요. 이런 쪽 흐름들이 어저께 갑자기 수급이 돌변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많이 샀던 업종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서비스, 의약, 뭐 기관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서비스, 운수장비 이런 쪽인데 대부분의 업종이 운수장비하고 전기전자 기관 정도를 빼면은 어제 확 대규모 매물이 났다는 게 이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이 사는 업종, 어저께 쌍끌이 매수가 나왔던 업종이 거의 2개밖에 없어요. 운수장비는 단연 돋보였고, 예. 그리고 전기전자도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그렇게 대량으로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소폭이지만 순매수를 기록했잖아요. 네. 근데 고민되는 부분이 이 업종을 샀는데 업종 내에서도 너무 쏠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은 전체 514억을 군수장비를 어제 매수를 했는데 기아 순매수 금액이 1,000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쏠림 현상이고 기관 같은 경우도 243억을 샀는데 기아만 샀어요. 그리고 조선주 중에서 현대중공업 이거는 연기금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인덱스 매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기아만 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전기전자 중에서는 비슷한 현상으로
하이닉스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샀고 외국인은 뭐 그 이외에 삼성 SDI 정도를 샀고 기관은 이제 뭐 LG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쪽을 샀는데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운 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종목을 항상 뽑아드리는데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수급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일단 우선 관심에 놓고 보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좀 거꾸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제 수급이 갑자기 돌변했기 때문에 예. 많이 판 종목, 특히 외국인이나 기관이 같이 판 종목은 일단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 종목들을 좀 뽑아왔는데요. 표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눈에 딱 들어오는 게 포스코, 그리고 기아차는 그렇게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동시에 팔았던 모습이 나오고 신한지주, 카카오도 어제 수급이 굉장히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최근에 반등 시도하려고 했는데 어제 수급이 흐트러졌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뭐 팔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제 수급이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경계하면서 수급이 좀 변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적극적인 공략은 일단은 좀 피해야 될 종목들로 좀 꼽아봅니다. 예. 저 중에서 정말 셀트리온은 정말 주가의 흐름이 부침을 겪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답답하실 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외국인들 매도 상위 종목으로 경계를 풀면 안 되는 종목으로 오늘 포인트 잡아주셨다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립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